네, 안녕하세요. 선박해양 CA 첫 번째 수업이고요. 첫 번째 맞죠? 근데 있고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는 그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CA라고 해서 컴퓨터로 뭔가를 해석하는 것들을 배워요. 근데 사실 그 특히 많은 경우에 컴퓨터로 해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상용 프로그램, 상용이라고 해서 돈 주고 사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.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아마 지금 이게 4학년 2학기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7학기 동안에 뭐 NCS라거나 그런 해석 프로그램들 썼을 거예요. 다른 것들도 썼을 수 있을 거고. 그건 해석 프로그램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보는 거가 수업의 주요한 목적이 됩니다. 근데 단순히 얘만 쓰는 그런 기능 문제가 아니라 좀 해석을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해석이 잘 되고 어떻게 해야 해석이 잘 맞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나. 잘 맞으면 믿을 수 있겠죠.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가지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.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.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 주로 다룰 거는 NCS를 가지고 책에 있는 예제들을 쭉 해석을 하는 거를 다룰 텐데, 그걸 할 때 단순히 프로그램 뭐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거기 바탕에 깔려 있는 뭐 물리적인 내용이라거나 아니면은 수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해석을 이렇게 해야 잘 맞다,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믿을 수 있다,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바탕으로 아니면 배경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능력까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수업의 주요한 목적이 될 텐데,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제 월수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대개 수요일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 주의 두 번째 수업이겠죠. 한 주차의 두 번째 수업에 대해서는 NCS 실습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위주로 갈 거고, 그러면 그거는 이런 강의실에서의 강의는 없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차는 그렇고, 첫 번째 회차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사서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그 물리적인 내용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구조역학 때 배웠던 것들 아니면 뭐 유체역학 때 배웠던 것들, 그런 지배 방정식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새로 배우는 거는 별로 없을 거고,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는데 그냥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그때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기회로 삼으면은 참 좋겠죠. 이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이제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내용 중에서 이 수업이랑 좀 연관이 있는,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것들 먼저 복습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탄성체 분석이라고 돼 있고, 두 번째는 선형대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미분,
실제로는 수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이란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.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좀 복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랑 요거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배워서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차분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뭔가를 다시 수학에서 배웠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 수치 해석 수업에서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. 근데 그 수업에서 얼마나 배웠는지를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. 이제 그러면은 탄성체 분석 먼저 시작을 할게요. 이제 탄성체 말고도 탄성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뭐 다른 유체역학 문제도 있을 거고 변형도 대개는 뭐 탄성이긴 하니까 탄성으로 인한 변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를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자, 이런 길다란 바가 있어요. 그러면은 양쪽에서 압축력을 주는데 정력학적인 관점, 동력학까지는 안 갈 거예요. 정력학적인 관점에서 얘가 이 바가 뭐 어디로 이동하진 않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건을 하나 알 수 있죠. 단순히 P1만 준다고 하면은 바가 한쪽으로 쭉 밀려갈 거예요. 걔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할 거고 줄 거고 힘을. 그 다음에 얘가 그 여러분들 재료역학에서 배웠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변형은 있잖아요. 완전 강체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변형은 있기 때문에 그 변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러면은 그냥 P라고 쓰고 P가 어떤 스프링에 가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는 물체의 탄성계수랑 뭐 탄성계수에다가 단면적 정도 그리고 등등 계산한 거랑 같겠죠.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여기에 초기 위치 대비 변위를 U2라고 해서 알 수가 있겠죠. 정해줬겠죠.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U1과 U2의 차이에서, 그러니까 양쪽 변인데 U1 변한 거가 좌표계는 여기가 X라고 할게요. 그러면은 U1이 변한 거랑 U2가 변한 거랑 차이만큼 이 전체 물체가 변형이 왔겠죠. 그럼 그 변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성력이다 라고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하나의 전체, 하나의 바로 봤을 때죠. 근데 이제 누군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, 나는 여기 전체 말고 어디 중간중간이 얼마나 변형되었는지도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로 물체를 쪼개고 그 물체 안을 각각의 탄성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 사이 점들에 대해서 이걸 나눠서 또 힘의 평형이랑 뭐 탄성력에 대한 변위랑 그런 식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. 제안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큰 물체에 대해서 작은 요소로 쪼개가면서 그 각각에 걸리는 힘들을 해석하는 게 우리 수업에서 주로 얘기할 아니면은 메소드란 말도 잘 씁니다. 그래서 FEA FEM이라는 게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박해양 CA2에서 수업에서 주로 다룰 엔시스 프로그램은 이제 구조 해석을 하는 거고 수업에서 조금 빼가지고 유체역학 해석도 할 거거든요. 근데 구조 해석은 주로 어떤 물체를 유체역학에서 배우는 단어로는 컨트롤 매스겠죠. 아니면 시스템이란 말도 썼고요. 그런 애를 유한한 개의 덩어리로 쪼개놓고
이 덩어리가 자체가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, 그러니까 이 우리가 컨트롤 매스로 정해준 애가 질량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건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요. 요거 덩어리는 그냥 그 덩어리 자체로서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유한 요소 해석 아니면 유한 요소 법이라고 하는 거고요. 유체역학에서는 주로 FVM이라는 말 자주 쓰는데 FVA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. 유체역학에서는. 구조에서는 FEA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유체역학에서는 주로 FVM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. 얘는 그럼 뭐겠어요? 여기는 컨트롤 매스인데 얘는 컨트롤 볼륨이겠죠.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걔를 부피별로 쪼개주고요. 부피별로 쪼개주고 그 안을 흐르는 유체의 어떤 가해지는 힘 아니면 걔로 인한 운동량 등등을 계산을 해줘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컨트롤 볼륨 기반이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 안에서 뭐 질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당연히 하죠. 그럼 그런 한까지 계산을 해주는 접근 방법이고 FEM은 그런 거 없이 요 덩어리는 뭐 어디 가지 않아요. 이 덩어리는 그냥 그 덩어리 자체로 계속 있는 거예요. 그 안에 질량이 그대로 질량 아니면 그 안을 구성하는 뭐 철 입자 등등이 그대로 거기서 어디 안 도망간다는 거고 FVM은 우리가 공간상에 울타리를 쳐놓으면은 그 울타리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유체 입자들은 항상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죠. 우리 수업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다 다루긴 할 텐데 교과서로 쓰는 책이 요거 위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FVM에 기반한 뭐 점성 유체 해석을 주로 CFD라고 하거든요. 계산 유체역학이라고. 그래서 FVM보다는 사실 CFD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대개는 점성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렇게 불러줘요. 근데 뭐 어쨌든 유체역학적인 거를 계산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도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연구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. 근데 학부 수준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구태여 CFD를 하는 것까지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걸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구조 해석 쪽은 여러분들이 학사로 뭐 어디 취직을 하더라도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알고 있어서 차라리 이거를 위주로 가르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. 제가 유체역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좀 쓸모없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수업에서는 지금 이 챕터에서는 뭐를 배울 거냐면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여러 개의 탄성체로 덩어리로 쪼갰을 때 그 덩어리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그거를 한번 1년에 쭉 과정을 따라갈 거예요. 근데 그걸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면 되지 여러분들 보고 손으로 이걸 일일이 계산하라는 건 절대 없어요. 우리 수업 자체가 CA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 게 목표지 여러분들 보고 막 복잡한 시스템을 줘놓고 이걸 손으로 계산해라 라고는 안 할 텐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손으로 간단하게나마 손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기법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. 그거까지만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거를 본 수업의 목표로 이번 챕터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수업은 좀 잘랐다가 이어서 갈게요.